워런 버핏은 한때 사람들 앞에서 이름도 제대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21살 때 데일 카네기의 대중연설 코스를 수강한 이후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즐기게 되었습니다. 버핏은 카네기의 대화 기술을 배운다면 각자의 가치는 1.5배 더 높아질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워런 버핏의 사무실 한 벽면에는 데일 카네기 수료증이 걸려 있습니다. 성공 대화로는 그 대중연설 코스의 내용을 모두 담아낸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대중연설에 있어서 먼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 다룹니다. 흔히 사람들은 대중연설을 타고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청중을 부담으로, 그래서 대중연설은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훈련을 거치면 누구나 잘 할 수 있고, 청중은 부담이 아닌 나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자극제가 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실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 5가지입니다. 먼저, 분명하고 강한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왜 대중연설 능력을 얻고자 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지 스스로 이해하고 뜨거운 열망을 오래 유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해내리라는 뜨거운 마음가짐만 있어도 목표의 절반은 이미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다음은 연설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모두 꿰는 것입니다. 그 지식들 중에서 10%도 미처 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연사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대범한 태도입니다. 일단 그냥 대범한 척하면 점점 그런 태도와 사고방식이 익숙해지게 되고 어느새 그런 감정과 태도가 습관이 되어 정말 대범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나에게 100만원씩 빌려달라고 모인 사람들이라고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웃긴 상상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연습입니다. 5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연습입니다. 대중연설에서 발생하는 90%의 문제는 연습 부족에서 나옵니다. 연습이란 쉽게 말해 미리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불안은 무지와 불확실성으로 증폭됩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연구할수록 불안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인내입니다. 연설 능력은 어느 정도 정체기를 겪다가 급 발전하는 계단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정체기 때 지치지 않고 계속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준비입니다. 준비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준비는 다음 5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합니다. 이 말만큼은 내가 꼭 해야겠어 하는 명확한 메시지와 뜨거운 마음이 갖춰진다면 이미 준비의 절반은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다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할지 계속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는 토양에 연설 주제라는 씨앗을 심고 빛과 물을 제공하듯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면 연설은 알아서 쑥쑥 자라나서 튼튼한 뿌리와 줄기, 잎사귀,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계속 생각하고 메모하고 정리하면서 연설이 스스로 자라나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더 오래, 더 자주, 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샤워하고 면도를 하면서도 생각하고 메모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대화의 주제로 삼고 책이나 신문을 읽으면서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필요한 생각과 아이디어가 계속 쏟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 바로 관련 주제의 책을 집어들고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짜깁기 하곤 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자라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엮여있는 연설이 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감동과 에너지가 떨어지고 매우 어색하며 조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이 정리된 후에 자료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료를 조사할 때는 연설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실제로 언급할 내용의 10배 이상을 숙지합니다. 그러면 자신감과 안정을 얻고 연설 시에도 연구한 자료를 쓰지 못하더라도 큰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연설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설문을 충분히 꼼꼼하게 작성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설문은 연습용이지 실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연설문을 암기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시간 낭비이며 참고한다고 해도 키워드 위주의 메모만 활용합니다. 하지만 메모는 소통의 느낌을 줄여서 친밀감을 떨어뜨리고
어색함을 높입니다. 그래서 메모는 언제나 청중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메모는 어디까지나 비상도구의 역할이며 최대한 보이지 않게 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입니다. 연습은 마음속으로 청중과 장소까지 상상하며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도 있고 혼자서 녹화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부족한 면을 계속해서 직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 앞에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최소 10번 이상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연설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연설을 전개할 순서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연설은 마치 기차가 트랙을 달리듯 철저히 계산되고 정리된 대로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일 없이 곧장 앞으로 순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형식 중 하나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연설의 4단계 구성이 있습니다. 먼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격적으로, 자격적으로, 경험 중심적 이야기로 자기 확신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신뢰를 얻은 뒤 다음은 주장하고 논증하며 해당 주장의 장점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의 동기에 호소하며 마칩니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과 마무리입니다. 시작과 마무리는 굉장히 중요해서 순간의 영감에 맡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는 연설의 고수들도 이 부분만큼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습합니다. 시작은 청중이 피로감 없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주제를 제시하고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을 인상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고 간결하게 3문장 이내에 곧장 핵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작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절대 피해야 할 것은 미리 사과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덜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고 모두가 사과한 그 포인트를 의식하고 주목하게 만듭니다. 유머는 뛰어난 재능과 자신감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의도와는 다르게 불편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릴 수 있어서 시작 전략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권장할 만한 전술은 다음 8가지가 있습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흥미로운 볼거리로 주목시키기, 질문하기, 유명인의 말 인용하기, 주제와 관련된 청중의 관심사로 시작하기, 충격을 주기. 마무리는 끝이 났다는 것을 알리고 깊은 인상을 남기며 필요하다면 관련된 행동을 촉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연설의 전개에 따라서 2-3가지 다른 마무리를 계획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경계해야 할 두 극단은 대뜸 끝입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것과 끝날 듯 계속 이어지는 교장 선생님 마무리입니다. 다음은 깔끔하게 인상적으로 끝낼 수 있는 6가지 전술입니다. 연설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약하기, 동기에 호소하며 행동을 촉구하기, 간결하게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기, 재능이 받쳐준다면 마무리 유머는 시도해 볼만합니다. 관련된 인상적인 시구나 성서를 인용하기, 웅장한 느낌을 주는 점층법을 활용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억입니다. 기억력은 연설 준비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연설의 구성, 순서에 따른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기억의 3원칙은 인상, 반복, 결합입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유명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유명인이 실수로 내 발을 꾹 밟아서 놀라서 사과를 했다면 그 기억은 잊고 싶어도 잊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생생하고 인상적인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오감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특히 시각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자극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복입니다. 반복할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집니다. 이때 한 자리에서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하루 7번씩 7일간 49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기억에 잘 남습니다. 다음은 결합입니다. 그 기억과 다양하고 많은 결합이 되어 있을수록 그 기억을 더 원활하게 끌어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과 생각을 많이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과 관련된 기술 중 하나로 끝말잇기 신공이 있습니다. 연설 중 갑자기 다음에 할 말을 까먹었을 때 좋은 방법입니다. 직접 말해 마지막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다 보면 이야기가 산으로 가게 되겠지만 기억을 되살릴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키워드 순서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키워드 순서로 이야기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각적이고 웃기게 만들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좋은 연설을 위해 지켜야 할 여러가지 원칙들입니다. 먼저 큰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사의 정신, 특히 열정입니다. 연설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사소한 기법상의 단점들은 눈에 띄지도 않게 됩니다. 열정은 전염성이 강해서 연사의 에너지가 청중에게 전염됩니다. 또한 깊은 이해와 깊은 확신이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와 확신, 감정과 진지함을 끌어올리는 가슴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자신감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관련된 많은 지식을 얻고 연습을 많이 한다면 자신감이 생기고 대범한 태도를 보이며 나약한 인상을 주는 말투를 경계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말투를 일관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체 에너지는 충분히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고 연설 전의 식사는 마치 수도승과 같이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청중을 대하는 원칙입니다. 꿀 한 방울이 쓸개즙 한 통보다 파리를 더 많이 잡습니다. 청중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청중의 감정, 입장, 욕망을 이해하고 대립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일치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은 예스 세트가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긍정 반응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 예스라는 반응은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되며 열린 마음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예스의 반응을 연속적으로 이끄는 것만으로 굉장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 또한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입에 힘이 들어가고 팔짱을 끼게 됩니다.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 서게 되고 자존심 싸움 양상으로 가게 되며 긴장하고 경직되게 되고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논증함에 있어서 나란히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소 라고 한다면 상대를 반박하기 좋은 대립적 위치에 앉히고 그런 입장으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그 대신 함께 생각해 볼까요 하며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자신의 주장과 논증을 제시한다면 상대는 협조적인 위치에 있게 되고 함께 만들어낸 생각과 결론으로 느끼도록 해서 더 큰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세한 원칙은 이렇습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성공인의 옷차림을 갖춥니다. 그리고 장소에 비해 청중이 적어 흩어져 있다면 한데 모읍니다. 모인 청중은 군중이 되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와 밝은 조명을 유지합니다. 시선이 분산되도록 하는 잡동사니들과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가능한 모두 차단합니다. 다음은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의 기본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다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조금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설을 훈련하는 것은 없는 재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제거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요소들은 말의 강세, 높낮이, 속도, 정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나치게 연출하는 것을 경계하고 조금씩만 의식하면 됩니다. 몸짓은 생명력과 자발성이 잘 살아나도록 지나친 연출을 경계하고 순간의 맥락과 흐름에 맡깁니다. 다음은 명확한 표현입니다. 먼저 연설의 목적부터 명확히 선택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술로 다음 6가지가 있습니다. 비유를 활용해서 복잡하고 모호한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를 최소화해서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각적이고 극적인 연출을 활용해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은 재진술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풍성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는 욕심을 자제하고 한 개의 연설에 한 개의 논점만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암시적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떠올라 충돌하지 않는 한 인간의 마음은 모든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암시는 특별한 증거도 필요 없지만 영향력은 논증과 이성적 판단보다 훨씬 강합니다. 연설에서 암시의 힘을 활용하는 핵심 전략은 청중에게 어떤 생각을 심되 의문이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6가지가 있습니다. 연사의 큰 에너지는 청중에게 금세 전염되어 동화되도록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속적인 긍정의 관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필요에 따라 나누거나 하나로 합치는 등으로 의도하는 느낌이 들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수치와 날짜를 언급하며 예시를 들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라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 가지 예시를 나열하는 것 또한 명백한 증거로 느끼도록 합니다. 시각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이런 식의 표현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일렬로 다 세우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에 달합니다. 의도하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청중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 권위자의 말을 빌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들은 이렇습니다. 익숙한 것들의 새로운 이야기, 아는 사람의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채널 중 하나인 사물궁이 채널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욕망들과 실속 있는 정보를 다루는 주제는 흥미를 끌기에 적절합니다. 또한 청중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해당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관련 기술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고군분투 스토리는 누구나 몰입하고 감동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 일화 말하기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짱구는 참으로 말썽쟁이였지 라고 말하고 끝내는 대신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더 구체적인 일화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생생한 묘사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재미를 줍니다. 또 대조되는 두 가지를 사례를 들어 비교하는 것 또한 흥미를 줍니다.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은 카네기 본인의 필요에 의한 진지한 고민에서 비롯된 책이라 정말 실용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발표와 대중 연설에 대한 최근의 유명 강사들의 최신 꿀팁들도 사실 이 책을 보니 이미 오래전에 결론을 내서 정리되어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여기의 내용들은 비단 연설에 한정되지 않고 글쓰기나 일상적인 대화, 상담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룸 카페에서 이 마인드맵 파일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룸 채널의 멤버십 가입자는 잠재의식 지휘법, 습관 개선, 무의식 정화, 자기암시 등의 강의와 2주마다 업로드되는 멤버십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을 쓰다 데일 카네기의 성공 대화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